유시민 이분은 네. 원래 정청래하고는요 불구대천 원수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장동혁, 한동훈 이거 유도 안 되게 변수였어요. 20년 동안. 어떤 이유가 왜 있었어요? 그러냐면 유시민은 친노 핵심이었잖아요. 네. 노무현의 경호실장 그랬잖아요. 네. 반대로 정청래 이분은 정동영 쪽으로 갔잖아. 그렇죠. 2007년 대선 때 얼마나 세게 싸웠냐면 정청래가 유시민 이 사람 완장찬 정치 기술자 그다음에 간신 우리 진보 진영 얼굴 먹칠한 간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그냥 서로 엄청난 공격을 해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도 정청래 이분은 수틀리면 누구나 공격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고 그래서 이 정청래 유시민은 알다시피 이 민주당 계열에서 이 정동영계와 친노계 이 악연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두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전에 그 조국 합당 논란 때 돌연 이 유시민 씨가 아니 합당 이게 맞다. 이게 이해찬의 어떤 돌아가신 이해찬의 기획에도 맞는 거고 네. 그러면서 갑자기 둘이 빛의 속도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20년 악연도 네. 이렇게 뭉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당권이죠. 당권을 얻기 위해서는 불구대천 철천지 원수도 손을 이렇게 잡는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렇게 무서운 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의 악연을 잘 보아온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야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20년간 불구대천 원수 간신이라고 나를 부른 놈도 나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좀 잘못했거든. 이제 사과는 못했는데 두고두고 미안하게 생각해 왔어요. 사과하는 걸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정청래 대표도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다며 2배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통해 정 대표는 옛날 어릴 때 일이라 저도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일이라고 했는데요. 두 사람이 일제히 창피하다, 민망하다라고 한 건 20여 년 전 일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들이박은 게 꼭 비노만은 아니야. 내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7년도에 복지부 장관 갔다 와서 당에 복귀해서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나를 간신이라고 그랬어요. 노무현을 팔고 다니는 저런 간신배를 쳐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2005년에도 정 대표는 유시민과 맞짱 한번 뜰까요라며 공개 비난을 했고 이런 기억이 있는 유시민 작가도 정 대표를 저격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꼭 개파를 나누고 정파를 나누어서 우리 편이 아닌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누구든 어느 정파에 속했던 공격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에요. 뭔가 수틀리면 그냥 사방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유 작가는 그동안 정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없었다고도 했는데요. 저를 과거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제가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제가 먼저 정청래 의원한테 못되게 했거든. 유시민 작가의 사과로 십수년 전 일들이 소환되자 정청래 대표는 다시 거론하지 말아달라 부끄럽다며 유시민 선배님은 제 마음에 등불이셨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 정청래는 그 정치 인생이 참 묘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간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참 희한한 사람인 게 노사모가 이제 본인의 정치적 출발점이죠. 이랬는데 이 사람이 2007년 대선 때는 정동영 캠프로 들어가요. 다 아시다시피 정동영 장관은 그 DJ 쪽에 이제 더 가까운 그런 이제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 근데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정동영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노사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동영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정동영 캠프에서 처음 이제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정청래와 이재명이 정동영 캠프에서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동지일 때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유시민은 그 친노 뭐 성골이잖아. 상당히 이제 그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선거운동 12년 대선 때 친문들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를 방해한 것처럼 유시민이 앞장서가지고 정동영 캠프 선거를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뭐 공공연하게 정동영을 비난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하고는 이제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원한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티격태격 하다가 안 보고 지내다가 이제 김어준의 주선으로 둘 다 털로 하나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게 된 이런 이제 스토리인데 근데 당시에 유시민이 어떤 짓을 했길래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대놓고 정동영을 까고 그 결과 이제 참패를 했죠. 대선에서 참패를 하고 이제 암흑기가 활짝 열렸지. 당시 기억나는 게 유시민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 이번에 정권 뺏기면 다음에 잡으면 된다. 차차기에 잡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를 왜 했나. 미친놈인가 그땐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 걸어온 과정을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정동영 때하고 이재명 때하고 똑같았던 거야. 친문들이 그 친노 친문들이 정동영은 친노 친문이 아니니까 정동영이 집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집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정동영이 집권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개판 칠 게 뻔하니까 그 다음에 친문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정동영이 대통령이 안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만 친문들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 개파 쪽에서 대선 후보가 안 나오면은 공공연하게 태업을 하거나 아예 낙선 운동을 했다. 자, 그래서 정청래가 열받은 거예요. 당시에 이거 아주 뭐 희귀 영상인데 그 정청래가 유시민을 저격하는 비난하는 그 영상을 여러분들 잠시 보시고 가겠습니다. 유시민 장관은 99.9%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라는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전두환 시절 민정당 총재처럼 국회의원 비례대표 배지를 뗐다 붙였다 했습니다.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홈페이지에는 정운찬도 대권을 출마를 포기하는데 왜 정동영, 김근태는 대권 후보를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기 당의 대권 후보를 출마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해당 행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욕보이게 하는 간신배의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유시민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당에서는 출당 제명 조치해야 됩니다. 이번 우리 당에서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출당 제명 조치를 하려고 할 때 또다시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완료하거나 또는 하지 말 것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병환 전 실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국민경선을 제안했고 국민경선이 끝났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추가 화환을 걸어줄 수 있었던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정동영 당시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후단협이 지지율이 낮다고 노무현 후보를 흔들 때 후단협을 준엄하게 꾸짖고 후단협이 잘못됐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고 그걸 정리했던 것이 역시 정동영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돼지 저금통 들고 경쟁자였던 노무현 후보를 향해 정동영의 입으로 노무현 후보를 찍어달라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때 이병환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모사 정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는 이병환 실장이야말로 살모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부 장학생 출신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간신들을 대통령은 빨리 물리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상당히 희귀 영상이죠. 정청래가 유시민을 이제 살벌하게 까는 그런 이제 영상이에요. 근데 저 영상에서는 정청래가 하는 말이 맞죠. 당시에 유시민이 뭐 차차기에 집권하면 된다. 어차피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99%다. 예? 후보 교체해라. 그리고 정동영 후보를 압박을 하고 뭐 이런 일을 유시민이 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해서 정청래가 지금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이켜서 보면은 친노 친문들은 자기네 개파가 아니면은 집권을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2022년에 송영길 대표가 폭로를 했듯이 친문들이 선거운동을 방해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폭로를 했는데, 그나마 당시에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비주류였던 친문이 아니었던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나마 완주를 한 거지. 만약에 그때 이제 홍영표한테 0.64%인가요? 진짜 극적으로 이겼어요, 송영길 대표가. 근데 만약에 홍영표가 당대표였으면은 그 결선 투표를 가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뭐 그 대장동 뭐 이런 의혹 지들이 막 만들어내가지고 퍼뜨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을 해야 된다.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2022년에도. 근데 그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07년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친문들은. 친노 친문들은 그때도 똑같았다라는 거야. 유시민은 정동영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도 똑같은 짓을 했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였을 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왜 못했느냐. 계엄이 터져가지고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다가 딴지를 못 건 거죠. 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때처럼 이낙연과 같은 나름 이제 친문 진영의 대항마가 있었다라면, 예컨대 김경수나 김동연이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똑같이 흔들었어요, 유시민은.
그러니까 친문만 집권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적통이다. 친문이 적통이다. 친문만 민주당에서 집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문조털레 유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시민인 거예요, 여러분.